자,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 2를 PPT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복습하자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1시간 넘는 자료를 한번 보고 이거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의 1차 판정은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한다. 아니죠. 컴퓨터가죠. 2. 장기요양 기관장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한다. 아니죠. 장기요양 기관장이라 하면 그 센터장. 그죠? 센터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는 단계가 아니죠. 공단 소속 직원들이 와죠. 사회복지사 또는 그죠? 그런 분들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공단 소속 직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친족의 동의하에 안 되겠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하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친족은 안 됩니다. 4. 장기요양 인정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완료된다. 제가 거기 화살표도 그려놨던 부분이죠. 빨간 글씨로 30일 이내라고도 적어 놨었습니다. 5. 65세 미만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등급 인정 신청한다. 맞죠? 65세 이상인 대상자가 되지만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 질환, 뇌졸중이 있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등급 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2.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4점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일단 95점 이상이어야 1등급이죠. 그럼 94점은 당연히 2등급이겠죠. 그리고 상당 부분이 2등급입니다. 자, 그럼 1등급은 뭘까요? 전적으로 그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3등급은 일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부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하고 4등급은 아니죠. 다시 1등급은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 치매 대상자라 했죠? 다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4점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은 2등급이죠. 상당 부분이며 94점. 95점 이상이며 전적으로는 1등급. 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75점 미만, 60점 이상, 부분적으로 3등급, 60점 미만, 51점 이상, 일정 부분은 4등급, 5등급은 45점에서 51점. 치매 대상자도 해당이 되죠. 자, 3번 다음 장기요양 등급과 상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1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틀렸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2번 2등급 전적으로 틀렸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3등급 상당 부분 틀렸죠?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하다. 맞죠? 5등급 치매 대상자 등급 외 A 해당이 되죠. 대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다음 중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취사 세탁 이건 청소 및 주변 정리는 일상생활 아니죠. 수행 능력 평가로는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신체 활동 12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항목으로는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ADL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자, 옷 벗고 입고 하는 거, 세수하는 거, 양치질, 목욕,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12가지 동작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는 등급을 따질 때 평가 항목이죠. 이 12동작에는 자, 그럼 머리부터 다시 내려와 볼까요? 기억하기 좋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옷 벗고 입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이게 수행능력 평가라고 합니다. 답은 4번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5번 다음 대상자는 언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면 되는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후 2017년 1월에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지내고 있는 대상자가 2019년 1월에 1등급을 받았다. 똑같은 등급이네요. 1등급은 4년이 연장된다고 했죠. 4년을 받을 수 있댔죠. 그러면 2019년에 다시 1등급을 받았으니 2019년 플러스 4 하면 2023년 1월이겠죠. 답은 3번 2023년 1월이 되겠습니다. 6번 가감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 최소 유효 기간으로 오른 것은 2년 이상이다. 7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여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방문간호급여로 나눈다. 아니죠. 방문간호급여는 없습니다. 2번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아닙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아니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에 해당됩니다.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것은 가족요양비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합니다. 5번 특별현금급여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맞죠? 이거 1시간 넘는 동영상에서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꼭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8번 다음 중 시설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시설급여라면 노인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가정 공동생활 가정이죠.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지역사회,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이건 단점입니다. 개인 중심 생활이 어렵다. 이것도 시설급여의 단점. 평소 생활하던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이건 재가급여의 장점.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이 가능하다. 이것도 재가급여의 장점이죠. 시설급여는 입소를 하여 시설장에서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번이 장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9번
장기요양 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그 1시간 넘는 파일에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아니죠. 재가급여는 15% 부담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아니죠.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인데 이거는 일부 지원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맞죠? 자, 9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자, 1시간짜리 파일에 나왔던 겁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옳은 것은 가족요양비. 우리나라에서 이것만 시행하고 있다 이제 아직은. 가족요양비. 꼭 기억하세요. 11.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그렇죠? 면제된다. 맞죠? 2. 월 한도액이 초과된 금액은 50% 경감된다.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아닙니다. 3번 병원에 입원 중에도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입원 중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은 총 비용의 15%에 해당되죠. 20% 아닙니다. 시설급여 본인 부담금은 총 비용의 20%에 해당됩니다. 15% 틀렸습니다. 그래서 11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면제다 입니다. 1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 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 두 번째 와야 되죠.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오타가 많죠?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그 체결했으니까 제공해야 되겠죠? 서비스 제공 실시.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자,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 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한다. 장기요양 인정서,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그 다음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그 다음 서비스 제공 실시,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13번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포함된 서식은 자, 이거 제가 틀렸던 건데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포함된 서식은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5번에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여기도 보면 급여 종류가 있긴 한데 여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 장기 이용 계획 비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건 공통으로 들어있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포함된 서식을 찾아라 하면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4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등급 대상자가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신청을 했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는 무엇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라고 1시간 넘는 파일을 보면 장기요양 인정서 부분에 보면 수급자 안내사항에 그 란이 있었죠.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라고 이의 신청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안내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이의 신청을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그죠? 갱신 신청 시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 기간에 했죠. 장기요양 기관은 이것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계획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비스 실시한다. 이것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16.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실시한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기능 평가와 욕구 평가를 실시한다. 자, 욕구 평가란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욕구 평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해야 된다. 라고 그때 봤습니다. 17. 장기요양의 갱신 신청은 늦어도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가? 늦어도 3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한다. 1번이죠. 자, 원래 기간은 90일 전에서 30일 전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데 늦어도 30일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 신청해야 한다. 자, 18번 등급 외 B형, C형 대상자 중 45점 미만이죠. 공원 등에서 노인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등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은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5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의 B형, C형 대상자를 위해 제공하는 사업이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당뇨나 염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에는 두 가지 노인건강관리 사업과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 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또 다음 편에 봅시다. 파이팅!